자, 입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샵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라는 요 헤더 파일을 전처리기로, 여기가 전처리기 부분입니다. 전처리기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메인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메인에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int 값으로, 인티저 값으로 height, 그 다음에 실수 형태, 더블 형태로 우리는 표준 체중을 구하는 그 값을 담는 변수, 이렇게 변수를 두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자, 선언을 해놓고 이 변수에 각각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런 값을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 메모리 공간에 있던 우리가 의도치 않는 그런 값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체중 값을 구하기 위한 식에 의해서 우리 그 키에 대한 값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100을 빼고 곱하기 0.9 했는 그 결과값을 담죠. 그리고 나서 printf로 키에 대한 값을 height, 우리가 변수에 저장된 값을 찍을 거다. 제어 인자 %d 자리에 키, 그 다음 표준 체중을 구했는데 그걸 이 자리에 그 결과를 넣을 거다. 그거는 s weight라는 요 표준 체중이 들어가는 변수의 값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넣겠다. 단 실수 형태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할 거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키에 대한 이 실험 그대로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키 값이 바뀌었다. 키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컴파일을 하기 이전에 코드를 다시 열어서 키 값을, 변수 값을 변경을 하고 뭐 160이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실행을 해서 또 다른 결과값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체중에 대한 값을 구할 때 키에 대한 부분이 고정적이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값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scan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교재는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한테 어떠한 입력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입력값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해서 그 직접 저장했는 값을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scanf라는 함수입니다. 자, scanf는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이곳에 저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도 해줘야 되고 입력 받을 값이 어떤 형태의 값이다 라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값을 지정할 기억 장소, 주소에다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명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라는 이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는 여기에 printf 같으면은 여기에 scanf 자리에 printf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 출력 함수, 지금은 입력 함수입니다. 내가 입력을 받을 거. 자, 그래서 scanf 그 다음 %d 이거는 정수 타입의 값을 받을 거다. 어디를? height라는 곳에 나는 받아서 저장을 할 거다. 그곳은 누가 알아? 얘가 가서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그 집 주소를 찍죠. 몇 동 몇 호. 그죠? 주택이면 뭐 번지까지만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집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 자, scanf 함수의 실행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겠죠. 키를 저장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height라고 만든 다음 그 다음 printf로 먼저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냥 변수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키는 이라고 물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키는 이라고 실행이 되면 모니터에서 저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scanf에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만약에 받게 되면 여기 변수 자리 주소 지정해 줍니다. 메모리 번지 요 주소에 정수값으로 저장을 해라 하는 형태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145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끝났다라고 알려주면서 여기에 하이트라는 그 번지 주소를 찾아가 라는 신호를 앰퍼센트를 붙여줬으니까 그 주소에 가서 여기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제는 입력한 키는 얼마다 라고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의 값 145라는 값을 읽어와서 printf로 이렇게 찍어주게 되는 거죠. 자, scanf 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환 명세라고 해서 scanf 괄호 안에 우리가 형식 인자를 이렇게 넣어줬었죠. 근데 실제 입력 받을 때 printf로 키는 이라고 묻고 입력 받을 그 scanf 명령어가 실행되는데 차라리 여기에 키는 이라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scanf에서는 이런 다른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문자를 뭐 넣겠다 라고 하면 printf 문을 써서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scanf에서 어떠한 입력값을 받는데 그 형식 제어 인자가 들어가는 요 큰 따옴표 사이에 빈 공간이 들어가거나 혹은 탭키를 쓴다거나 줄바꿈 기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한 개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라는 말이 형식 제어 인자는 여러 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 개는 넣을 수 있으나 형식 제어 인자 다음에 뭐 한 칸을 띄운다, 탭을 넣는다, 뭐 줄바꿈 기호를 넣는다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할 게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필드 폭을 정할 경우가 생겨요. 왜 우리 printf 할 때 뭐 자릿수가 뭐 7개다 그러면은 %7d 이렇게 썼었죠. 자, 그거는 이제 출력할 때인데 입력할 때도 사실은 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2자리를 받겠다. 10자리를 받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력을 하다가 혹시나 3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자리가 그 사용자가 입력할 줄 모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실제 2d라고 해서 2자리로 정해놔 버리면 그 다음 세 번째 3이라는 값은 그 뒤에 scanf 문장이 있다면 그 뒤에 형식 제어 인자로 받아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정할 수는 있어요. 정해서 쓸 수는 있어. 그게 어떤 때냐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 자리는 정확하게 몇 자리다 정해져 있죠. 그럴 때는 써도 되는데 굳이 scanf를 할 때 자리를 이렇게 정해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canf 뒤에 이렇게 형식 제어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형식의 값을 받을 건지 그때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입력 받을 때 그 정확한 그 자료형에 맞는 그런 지시자를 꼭 써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교재 8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참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형식 제어 인자 scanf를 하는데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입니다. 자, %s라는 형식 인자를 씁니다.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죠. 자, 그래서 scanf에서는 항상 문자열 이럴 때는 %s를 쓴다. 자, 그래서 실제 뒤에 형식 제어 인자 있고 들어갈 변수명을 우리는 앞에 %, 붙여줘야 돼 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근데 문자열에서는 이 %를 안 붙여줘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구장에서 나옵니다. 스캔F로 쓰는 이 문자열을 우리는 1차원 배열로 쓰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의 이 배열 이름을 그대로 주소 번지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s라고 해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요런 인수 자리에서는 %는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을 캐릭터 형태로 10개의 글자를 받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printf의 이름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scanf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s 스트링 문자열 형태로 받을 거다. 걔는 문자니까, 그죠? 문자 요 놈을 받을 거니까 앞에 name이라는 자리에다 넣을 건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는 붙이지 않는다 했어. 왜? 문자열로 한다라고 하면 scanf 성격상 %얘는 필요가 없어요. 문자열은 내가 알아서 메모리 번지 주소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printf 찍습니다. 입력한 이름은 문자열 형태니까 name이, 그죠? 그럼 형식적인자 %s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주의할 거, 또 주의할 거예요. 문자열에서는 %를 붙이지 않는다. 요게 첫 번째 주의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입력할 때 홍길동 하고 바로 입력을 해야지, 만약에 홍 하고 띄우고 길동이라고 엔터를 탁 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는 건 홍예만 기억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공백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뒤에 이제 get라는 함수 있어요. 요 놈을 쓰는데 scanf에서는 공백 문자 쓰면 안 돼요. 빈칸은 쓰지 않는다. 왜? 빈칸 전까지 내용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러 개의 이제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을 때, 아까는 하나씩만 받았어요. 그죠? 자, 근데 scanf에서 우리가 %d, %d 이렇게 두 개의 형식 인자를 두고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두 가지의 값을, 뭐 세 가지의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앞에 scanf로 받는 여기 형식 그 데이터 타입 자료형 표시하는 이 부분이 똑같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변환 명세가 여러 개 사용을 하면 변수명도 여러 개를 똑같이 개수만큼 차례대로 쓸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을 때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데이터를 받으면 150, 여기서 나이랑 그 다음에 키를 받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죠? 나이랑 키인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세요. 자, 150 띄우고 46 이라고 하거나 150 엔터키를 치고 46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150 해서 탭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키를 이용해서 값을, 그러니까 띄운 다음에 값을 넣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8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의 scanf에서 여러 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변환 명세 사이에 공백 이외의 문자를 사용할 경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n1부터 n4까지 변수 4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티저 값이에요. 그러면 scanf로 받을 때는 그렇죠. 인티저니까 %d 요걸로 받죠. 자, 그래서 곱셈을 하고 싶은 두 개의 정수라고 보여주면 두 숫자를 72 띄우고 81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덧셈을 하고 싶은 경우 두 개의 정수는 이라고 해요. 그리고 scanf에서 %d, %d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에 콤마가 달려 있어요. 자, 요렇게 콤마가 달려 있을 때는 값을 입력할 때 이때도 우리는 콤마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123, 145 엔터 이렇게 쳐야지 값이 두 개가 들어왔다라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get 캐릭터라는 함수입니다. get 캐릭터. 자, 문자만을 입력받기 위한 그런 함수인데 변환 명세가 필요 없고 단
자, get 캐릭터 함수입니다. 문자만을 입력받기 위한 함수인데 변환 명세가 필요 없고 인수도 사용하지 않는다. 반환값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로 쓴다. 자, 그래서 get 캐릭터라고 하면 키보드에 문자 몇 개? 한 개만 받아요. 요 안에 명세 문자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get 캐릭터 열고 닫고 요게 끝이에요. 얘는. 그래서 변수 a라는 변수가 있다. 그럼 a에다가 는 대입시켜라 get 캐릭터.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받았는 그 문자가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e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자, get는 get 스트링입니다. 아까 우리가 scanf에 문자열을 할 때 공백을 넣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백도 넣고 싶어. 그때는 get s라는 요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이나 탭키를 포함한 그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애다. 자, 그래서 get에 문자열을 저장할 변수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지는데 밑에 예를 보면 캐릭터 어드레스 해서 몇 개? 30개의 글자가 저장되는 배열로 선언을 해요. printf 찍어주죠. 주소는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주소는 이렇게 묻죠. 자, 그 다음 get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받아서 어디에다 저장을 해요? 어드레스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이 어드레스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선언을 했죠. 첫 번째 줄에서. 그죠? 자, 선언을 한 요 자리에 입력 받았는 값을 저장을 해라. 그 다음 printf 찍어라. 입력한 주소 문자열 형태로 %s 줄바꿈 기호예요. 그 다음 어디 거를 어드레스에 있는 변수를 찍어라. 그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scanf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scanf 언더라인 s입니다. s. 자, scanf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전이 이렇게 바뀌면서 2019에서 사용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발생할 때 우리가 scanf 다시 그러니까 언더라인이죠. 언더라인 s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그 에러 안 나게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난 scanf를 써야 되겠는데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걸 문제를 해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실습에서도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PPT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scanf를 돌렸을 때 에러가 난다거나 뭐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 그 PPT에 제가 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속성에 가면 C++의 전처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전처리기 정의의 오른쪽에 여기 버튼이 생길 텐데, 이 버튼을 눌러서 편집 메뉴로 들어갑니다. 편집 메뉴에 가서 요 글자를 그대로 띄어쓰기도 하지 말고 대문자 입력을 하면 대문자로 들어갈 거예요. 요 문장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실습에서 다시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그러니까 F 플러시 함수인데, 요거는 그 버전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동작을 하질 않아요. 에러가 나와버려서 어떤 함수인가만 봐드릴게요. 자, 요거는 입출력 버퍼라는 곳이 있는데 입출력은 컴퓨터의 다른 장치보다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로 어떤 공간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자가 좀 느리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버퍼가 하는데, 이 버퍼에는 항상 사용자가 입력한 그 다음 내용 끝자락을 얘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이 딱 들어갈 때는 이 버퍼 내용을 좀 깨끗하게 없애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버퍼에 이전에 키보드로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그걸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F 플러시 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한 걸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문자의 연산과 F 플러시 사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실행을 하면 아마 안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알파벳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을 문자를 하나 받아서 이게 소문자나 대문자냐 요걸 판단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숫자 한 개를 선택하도록 입력값을 받기 위해서 이 버퍼라는 데를 깨끗이 지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놓고 숫자 하나 입력을 받으면 그 숫자 입력을 받은 걸 해서 얘는 정수 타입 얼마다 하는 걸 이렇게 찍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문제가 얘는 2019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get 캐릭터라는 요 문장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화일문을 써서 요 14번 줄에 있는 내용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1을 쓰던지 방법 2 방법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여러분들 교재에 예문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은 후에 면적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래서 출력 형태를 봤더니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주고요. 그 보여준 다음에 3.5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어쨌든 계산을 해요. 쭉 계산을 하고 그 내용을 반지름 3.50이네요. 그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3.50인 원의 면적은 얼마입니다.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코딩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 자료는 반지름만 사용자한테 받으면 되고 처리할 건 반지름, 면적, 원주율 넣으면 되죠.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과제로는 내지 않겠습니다. 과제로는 내지 않지만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받고 출력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